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가 납니다. 억울함이 끓어오르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밤새 곱씹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좀 더 단단하게 나를 지키지 못했을까? 우리는 남의 잘못에는 분명히 화를 내지만 정작 나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는 시간보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남보다 더 무서운 적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나 자신을 향해 불만을 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그 말을 참지 못했을까? 그 자책의 말들이 밤마다 속삭이듯 되살아납니다.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내가 나에게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난이라는 이름으로, 후회라는 이름으로,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내 안을 긁어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고,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기회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탓합니다. 자신이 한 실수와 잘못을 마음속 법정에 세워두고 평생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묶어둡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벌주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와 연민을 베풀 줄 알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의 용서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사랑은 인정과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그래도 나라는 존재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쉽게 이해하면서 나의 실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며 끝없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사실 그 상처의 중심에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남이 던진 말 한마디보다 그 말을 붙잡고 놓지 않는 내가 더 오래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나의 해석이고 나 자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사과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에도 사과하고 때로는 잘못이 없어도 관계를 지키기 위해 사과합니다. 그런데 왜 단 한 번도 나 자신에게는 사과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어린 나, 두려워하던 나, 실수하던 나, 지쳐있던 나에게 괜찮아, 미안해, 이제 그만 괴롭히자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는 무심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결국 남의 몫이지만 내가 나에게 준 상처는 내 평생의 몫입니다. 그 상처는 아무도 대신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는 한 그 누구의 위로도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짜 어른 아닐까요? 오늘 하루 잠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 나는 내 마음에 얼마나 무심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사과할 시간이야. 우리는 타인에게는 너그럽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실수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며 스스로를 신문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보다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가 더 깊은 상처로 남는 이유는 바로 이 자기 판단의 잔혹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존재의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약함이 곧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자기 비난의 고리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러나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 하나에 집착하며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를 반복 재생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고문과 같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을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벌주는 일입니다. 니체는 당신 자신을 고문하지 말라.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비난보다 스스로의 비난에 더 깊이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기 비난의 뿌리에는 완벽함이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더 잘해야 한다고, 실수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조금만 부족하면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고 마음속 법정에 자신을 세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모든 선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자기 혐오의 어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자기 혐오는 완벽주의의 그림자입니다. 완벽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결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질식시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은 성장의 여정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연속이 되어버립니다. 매일같이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가 낮으면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삶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외부보다 내면에서 더 오래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내면의 고통은 생각과 기억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보다 그 말에 반응한 자신의 모습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약했을까? 왜 그때 침묵했을까? 그때의 자신을 미워하며 마치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심판하듯 대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어린 존재였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그 나름의 이유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의 나를 평가하는 것은 시간의 잔혹한 폭력일 뿐입니다. 자기 비난은 겉으로 보기엔 도덕적인 태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반성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질 때 반성은 죄의식으로 변하고 죄의식은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지나친 자기 비난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무기징역형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도 도덕적 책임을 묻는 존재지만 그 책임이 과해질 때 자신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처벌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신을 비판하기보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정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실수와 후회를 통해 조금씩 성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기보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내린 유죄 판결을 철회하고 다시 한번 믿어주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삶은 완벽함의 증명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다시 걸어보는 용기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과를 늘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떠올립니다.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때, 감정을 다치게 했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과는 상대방을 위한 예의이자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수없이 사과하면서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스스로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세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관계,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공허합니다. 스스로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자주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감정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마음이 반대하는 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건 나를 위한 거야. 하지만 그 말들은 종종 자기 기만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가 바로 내가 나에게 준 상처입니다. 타인이 나를 속였을 때보다 내가 나를 속였을 때 더 큰 상처가 남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 존재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사과한다는 건 곧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일입니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나를 충분히 아껴주지 못했다.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했다. 이 고백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용기의 선언입니다.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써 덮어왔던 감정, 회피했던 후회, 무시했던 자기 연민이 그제야 목소리를 냅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이 바로 자기 회복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윤리학의 원칙을 넘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수단으로 대합니다. 성공을 위해, 인정을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고 감정을 억누르고 욕망을 희생시킵니다. 마치 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를 위한 도구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해야 하는 역할만 남습니다. 스스로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이런 왜곡된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 일입니다. 나를 도구가 아닌 존재로 대하는 일, 나의 감정과 실수를 외면하지 않는 일, 그리고 내가 나를 함부로 다루었던 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의 대상으로 복권시키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나는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다시 나를 인간으로 대하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사과할 때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자기 내면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엉켜있던 마음에 숨통을 틔워주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성장하지만 그 성장은 자기 용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사과 없는 용서는 공허합니다. 미안해, 그때의 나야. 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이 한마디가 지나간 시간과 현재의 나를 이어줍니다. 스스로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미숙했고 두려웠고 외로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의 감정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사과하면 과거는 비로소 현재로 통합되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수로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사과란 나를 다시 인간으로 대하는 일입니다. 나의 실수를 용서하고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손을 잡는 일입니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세상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미안해,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몰랐어. 나를 너무 몰아붙였고 나를 너무 쉽게 포기했어.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나에게도 나로서도 진심으로 미안해. 이 고백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다시 인간으로 대하는 첫 문장입니다. 나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거나 덮어두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대면입니다. 과거의 나와 마주 앉아 그때의 나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누구나 후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흔적을 부끄러움으로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을 이해하게 만든 교사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화해란 바로 그 두 길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자신과 손을 잡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용서를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건 그 어떤 일보다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일이 아니라 그 괜찮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견뎌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타인과의 화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타인에게는 이유를 들며 설명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 용서는 자기기만이 아니라 자기 진실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고 그것은 미숙했지만 최선이기도 했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신을 스스로 새로 써내려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규정되지 않으며 매 순간 자신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내가 한 선택들의 총합이 아니다. 나는 아직 쓰이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은 자기 화해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필연적인 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삭제하려 한다면 결국 나 자신을 삭제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화해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포함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러 겹의 시간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내가 모두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룹니다. 그중 어느 한 겹을 부정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평생 비난해야 할 죄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순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덜 상처받았고 자신을 더 믿었던 시절의 나, 그날을 미워하는 대신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종종 과거를 단죄하려 하지만 사실 과거는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이 바로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후회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만약 실수가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화해는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이해한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약했지만 그 나도 나였다. 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인간은 자신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 모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화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다시 받아들이는 철학적 사건입니다. 용서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과거의 나를 밀어내지 않고 현재의 나 안에 포함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내 과거가 아니다라는 말은 과거를 지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미안한 내가 있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안한 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괜찮아, 그때 너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 순간에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잖아. 그렇게 말해주는 일, 그것이 자기 화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결국 자기 화해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의 어둠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삶은 완벽함의 증명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자기 화해는 그 여정의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내린 오래된 판결을 철회하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타인의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준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는 삶 전체의 해방을 선물합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사과하려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미워하고 나의 부족함을 들춰내며 나 자신을 타인보다 더 가혹하게 대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보다 더 깊이 나를 아프게 했던 건 언제나 나였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괴로워하면서도 정작 나 스스로에게 던진 날 선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습니다. 넌 왜 늘 그 모양이야?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 잔인한 문장들이 내 안에서 무심히 자라났고 나는 그것을 진실처럼 믿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말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려 합니다. 미안해, 나야.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몰랐습니다. 나를 이해하기보다 평가했고 위로하기보다 재촉했습니다. 남을 위로하느라 애쓰면서 정작 내 마음에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야 한다는 착각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부정했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내 감정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그 무너짐이 어느 날 내 안에 공허로 남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를 잃은 강함은 진짜 강함이 아니라는 걸. 미안해, 그때의 나야. 너는 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만 말했지요. 어쩌면 그때의 너는 지금의 나보다 더 순수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믿음이 있었고 더 용기가 있었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절의 너에게 나는 너무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너를 다시 불러와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그때의 그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 모든 흔적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조금은 더 단단해졌다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금의 나야. 끝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려 애써줘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다잡아준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나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이 사과는 후회의 말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앞으로는 나를 더 아껴주겠다는 내 안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타인과의 화해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남에게 받은 상처는 잊히지만 내가 나에게 남긴 상처는 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나는 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용서합니다. 부족하고 흔들렸던 그 모든 순간까지도 나였으니까요. 이제는 나를 다시 믿어보려 합니다. 나를 용서하는 일은 곧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 모든 시간들이 너를 여기에 데려왔어. 이제 우리 함께 다시 살아보자.